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데 국내 지수 좀 아픕니다.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엠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느낌이죠? 추석도 있고 그렇죠.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주 만에 뵀는데 2주 동안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시장 같아서요. 역시나 저희 종목톡에서 시장 더 크게 확장시켜서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하겠는데요. 요즘 2차 전지단에 대한 뷰가 여의도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 상에서 이 종목으로 한번 포커스 잡아보겠습니다. LNF요. 어제는 테슬라발 이슈와 함께 좀 돈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전일 종가보다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네. 추세를 올려 세우는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LNF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것은 간다 쪽일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그동안 여러 부정적인 뷰를 많이 했던 이제 애널들이 하나 정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이제 번스타인이나 해외 쪽 이제 IB 리포트가 먼저 한 달 전부터 좀 긍정적인 뷰가 한테 나왔는데 일단 시작은 3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삼성전자 나오겠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테슬라 뭐 인도량 사실 2분기, 1분기 때 계속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단 3분기 물론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47만 대 왜냐면은 2분기, 1분기 때는 43만 대, 38만 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다. 물론 오늘도 그 유럽 관련해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최종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 뭐 15개국 이상이 이제 투표가 되게 되면은 전기차 관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전기차 업체에는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북미 쪽 전기차 데이터는 항상 꾸준히 우리나라 좀 잘 나왔었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결국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가 당연히 인도량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LNF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이제 구간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LNF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2분기, 1분기 계속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만약에 이번 LG 에너지솔루션이 생각보다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LNF도 여기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이 개선된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좀 워낙 이제 오랜 기간 조금 좀 모습이 안 좋았던 부분에서 실제로 찐바닥을 확인을 하고 좀 올라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화진 과장님도 2차 전지 뷰가 네. 처음에는 보수적, 그러다가 말랑말랑해진 상황이셨잖아요. 네. 지금은 뚜렷한 방향이 나오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저는 요즘에 이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 방식이다. 그렇다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단기적이라는 게 뭐 일주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은 미 대선이 일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리스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내년에 업황의 회복들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럽 쪽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워낙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독일이 보조금이 확대하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유럽 쪽에서도 이제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큰 독일에서 먼저 이쪽에서 보조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 좋아지네. 그는 이제 북미 쪽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일단은 먼저 셀 업체 쪽 저는 보는 게 먼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이후에 고객사 확대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LNF도 좀 나쁘지 않은 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도 에코프로 BM보다는 LNF를 좀 탑픽으로 제시하긴 했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셀사 중심으로 시장이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진짜 궁금합니다.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 많이 들어서 모아 가시는 분들도 많을 종목 이수페타시스. 근데 갑자기 3분기 프리뷰가 왜 이렇게 그러게요.
꺾인 거예요? 결국 중국 쪽에 대한 수주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컨센보다 막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요 최근에 뭐 엔비디아 블랙엘 좀 이슈도 한 계속 연장 이슈가 나왔는데 뭐 오늘 아침에 나왔던 해외 리포트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대량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한번 좀 매력적인 구간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최근에 반도체가 오르면 누르고 다시 또 오르면 누르는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해서 가자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좀 관망을 하자는 측면이 있고 물론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좋게 안 나올 거고 애초에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컨센에서 마이크론 하반기에 오히려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물론 애초에 캐파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결이 다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모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 시장, PC 시장 그만큼 수요 둔화되고 가격 다운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론 선반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결국 투심에 대한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회복이 쉽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하미 반도체 뭐 요테크니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는 섣불리 공격적인 포지션 잡기도 좀 애매하고 오히려 차라리 확인하고 가자라는 스탠스가 좀 더 강하시네요. 반도체는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 좀 들어봤고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움직임도 받아봤습니다. 자,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음전 마무리네요. 코스피 코스닥 1%대 낙폭 키우면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1% 내려가면서 2,600선 하회 시켰죠. 코스닥도 1%대 내려가면서 759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오후장 표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장초가 가장 좋았네요. 코스피 흐름을 보니까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제 좀 나타났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도 어제 장 끝나고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까 가장 큰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신경 쓰이죠. 위험 회피가 좀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내적으로는 금투스 얘기까지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특히 2시 반 이후쯤부터 더 거세게 밀렸습니다. 결국 많이 만회시키지 못하고요. 코스피는 변동을 크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시가 부분과 종가 부분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종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27포인트 선 내려가고 있다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좀 더 뒤에 반영이 될 겁니다만 35포인트 더 내려갔습니다. 2,596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장초 견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더 밀리게 됐죠. 마이너스권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고요. 760선까지 하회합니다. 75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들어오는가 였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덜어냈다라는 점. 그 물량이 현재 5천억 원대 이상으로 지금 현재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5,700억 원 정도 순매도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 내내 매도 물량을 더 쌓아갔습니다. 반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다라는 점 챙겨볼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으로 갔을 때 기관은 순매도,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사자세가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더 담았던 시도는 그려집니다. 나중에 좀 더 추후적으로 업데이트 된 거 확인하시면 한 110억 원 정도 이보다 한 2배 물량은 더 쌓아진 데이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나였는데 지수가 밀리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62,000원대로 다시 밀려섰는데요. 62,200원이면 9월 19일에 만들었었던 62,200원짜리 똑같습니다. 결국엔 다시 그 하단부에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냈네요. 물론 시가 대비 좀 내려오긴 했지만 16만 5천
2,300원 선 거래에 마쳤습니다. LG 엔솔 플러스권 보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플러스권을 보였지만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추가 업데이트 소식이 나오고 있는 속에서 바이오 고점 징후로서 이거를 판단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챙겨보시죠. 100만 원 선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할지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지 않은 6%대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도 괜찮을지 이 부분 좀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동시에 사자세 확인이 됐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2위권 내에서는 리노공업만이 플러스권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이 이제 또 하반기 실적 기대에 있어서 다시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시총 상위단 개별 뉴스 진짜 많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볼 뉴스도 많고요. 지금은 진짜 시장의 변곡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포인트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밸류업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수급을 좀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오늘 이제 UBS나 뭐 CLSA나 이제 해외 쪽에서는 국내 이제 오늘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퀘션 마크, 뭐 어떻게 why, what, how 왜 이렇게 밸류업의 지수를 편입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굉장히 크게 가졌습니다. 왜냐? KB 금융이 없고 우리 금융이 없는데 SM이나 JYP나 NC소프트가 왜 편입했냐에 대한 이게 의문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특히 지주 쪽에 대한 매도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좀 오후쯤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금투세 관련된 유예라기보다 한 달 뒤에 좀 결정한다고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오히려 하락세를 더 크게 좀 땡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정책적인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고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이제 내일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10월입니다. 결국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편향성이 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 디스플레이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섹터가 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이면은 중국 관련주로 가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새로운 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로 가는지에 따라서 결국 새로운 그런 섹터와 그런 새로운 이슈들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좀 단기적인 매매 플레이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짧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오늘 아모레퍼시픽 종가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볼까요? 결국 중국 부양 관련해서는 화장품주, 특히 소비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9%대, 고가권으로 본다면 오늘 14%대나 갔습니다. 물론 이걸 중국 소비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포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괜찮은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갔던 건데 이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일단은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가장 큰 리스크였던 중국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빠져왔었고 그 늪을 못 헤어나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3분기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월 25일이고, 물론 이제 시장은 대신에 4분기 아모레퍼시픽 중국 쪽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적자폭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겠지 베팅을 하는 거죠. 3분기 뭐 안 좋은 건 다 이미 시장에서 이미 널리 알려졌고, 그러면서 기간 매도세가 나왔다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그러면 중국 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사라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북미 쪽 수출의 그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색조나 계속 꾸준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갈 수 있는 걸음이 뭐 한 분기 늦춰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한 분기 빨라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전 가격대로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전년 2분기, 3분기 때만 하더라도 중국 익스포저가 거의 한 3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16%, 15%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뭐 워낙 이제 중국 쪽 비중이 그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많은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은 3분기 실적 이건 패스하고 결국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좀 방향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원픽주를 들어본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죠? 네, 뭐 이제 실적 시즌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시프트업이고요. 우리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보다 안 나왔습니다. 이건 결국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플레이스테이션 5 이제 독점 계약을 했었고, 당연히 소니 쪽에서도 스텔라 블레이드의 여러 마케팅 개발 지원이 있고, 이제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시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걸그룹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을 먼저 매출로 덮습니다. 그만큼 애초에 4월달, 5월달 매출은 결국에는 소니 쪽으로 먼저 수익이 잡혔기 때문에 6월 한 달 수익만 이제 2분기에 잡혀서 컨센보다 낮았던 측면이 있고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소니는 이미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다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프트업이 그 매출을 다 가져가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이미 6월달까지는 한 100만 장, 110만 장 나왔고 올해 연내까지 140만 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팀 매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PS5 이제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하고 나면은 적어도 9개월이나 12개월 이후에 이제 그 스팀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이 회사의 스텔라 블레이드 목표는 500만 장입니다. 올해 PS5가 이제 200만 장이고 스팀이 300만 장 합쳐서 500만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팀 매출이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서브컬처 이제 장르인데 일본에서 거의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프트업 내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고 일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제 중국 외자 판호 발급만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은 그 모멘텀으로 충분히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기다리겠네요, 시장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매출이 또 올라가니까. 예, 참 연기금이 엄청 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포기한 건가 싶긴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뭐 워낙 그동안 사왔던 게 있는지라 쭉 지켜보겠습니다. 시프트업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바이오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에이프릴 바이오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참 고민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걸 지금 좀 팔아야 된다라는 시선도 은근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약바이오는 일단 슈퍼 사이클로 진입하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알테오젠 빠졌고 뭐 네. 특히 CDMO 업체들 빠졌는데 물론 아까 우시바이오 좀 이슈가 네.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좀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사실 최근에 머크사가 이제 그 키트로다 관련해서 CDMO 업체를 알아본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고객사가 원래 우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시 쪽에서 제외하고 이제 알테오젠의 자체 CDMO 업체를 오히려 향후에 증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원이 통과됐고 상원 추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다음 임기로 가게 되면은 해리스든 사실 트럼프든 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빠졌을 때가 좀 매수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기회다. 네.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화진 과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함께해 보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